보안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걸 내주세요. 제가 계속 그거 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스캔이 돼 있다면은 대법관들 컴퓨터, 대법원장 컴퓨터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추출이 금방 가능한 거거든요. 그걸 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종합국감 때라도 아니면 오늘 중으로라도 이거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십사. 이거 제출 안 하셨으면은 이걸 안 보신 걸로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지금 또다시 새로운 이 발언의 변화가 나온 게 뭐냐 하면 5월 2일 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이후에 법사위 나오셔서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무서화되고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.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지난 9월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제출 문서를 읽었다, 대법관들이.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해서 이 전자문서화돼서 스캔됐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점점 후퇴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종이 기록으로 받는지를 또 여쭤봤는데 그 자료도 제출이 안 됐고, 근데 오늘은 또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 1, 2심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모두 전자문서화가 되어 있었다, 이런 답변인데 맞습니까?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전자문서화한 건 아니지만 1, 2심에 이미 스캔이 돼 있었다, 이 답변이 맞습니까? 예, 제가 알기로는 일반 논의입니다라서 또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1, 2심에서는 중요한 사건은 상당수가 스캔된 상태로 알고 이 있기 때문에 사건도 그랬던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것입니까?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. 그러면 처장님 국감장에 왜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.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. 국감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몇 달째 여쭤보는데 확인을 안 하고 일반론만 얘기하실 거면은 이 대법원장이 여기 나오셔야 되거든요. 대법원장이 안 나오시고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고 답변이 난 모르겠다, 이 답변하시는 건 저는 안타깝고, 일단 이 사건이 그러면은 스캔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대법관과 대법원장 컴퓨터 가셔가지고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시고 이벤트 뷰어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된답니다. 그리고 그 창이 실행이 되면 윈도우 로그를 누르고 보안 탭을 클릭하시고 그 보안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걸 내주세요. 제가 계속 그거 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스캔이 돼 있다면은 대법관들 컴퓨터, 대법원장 컴퓨터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추출이 금방 가능한 거거든요. 그걸 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종합국감 때라도 아니면 오늘 중으로라도 이거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십사. 이거 제출 안 하셨으면은 이걸 안 보신 걸로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. 봤다면 떳떳하신 거잖아요. 다 보셨다면서요.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어요. 이 사건 기록을 배당도 되기 전에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도 전에 이 기록을 볼 수가 있다.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되면 모든 검사들이 그 사건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부 복사해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권한이 있다고 하시니까 보셨는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.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에 들어가 있는 이 2025도 46597 사건,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 수기로 적혀 있는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다는 이 기록 인수인계서에 기록은 이미 위에 있습니다,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 이 위에 있습니다라는 이 기재가 저는 사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. 사후에 이틀 만에 기록을 7만 페이지를 볼 수 있냐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후에 이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, 한 달이나 우리는 봤다라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이 기록, 이 사람도 없어요.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거?
예,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. 이거 누가 썼는지 좀 알려주십시오. 제가 몰라가지고 증인 신청을 못 하는데 이거를 누가 썼는지 저는 사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닌가,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 기록이 위에 있다는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왜 여기다가 이걸 적어놓고 4월 22일 날 기록을 인계했다고 하는 것인지. 이 어떤 취지입니까? 예, 그러니까 긴급 질의응답서에도 저희들이 적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그 사건이 주심 배정될 때 주심한테 기록을 넘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다수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수됐을 때부터 이거는 좀 상세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제 접수 무렵 직후에 아마 올라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추정에 뒷받침이 되는 자료가 그 기재라고 보여집니다. 설마 그 기재가 이제 위조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예,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 검토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구관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관실에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. 연구관실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주심한테 갔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 기록 미리 올라갔으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아마 이제 그때는 이거 추정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중요한 사건 빨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그 연구관실로 조금 이제 바로 보통 이 사건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단정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관은 이제 연구관하고 유기적 일체가 내가 보기 때문에 법률심이라서 그렇습니다. 법률심이라서 예. 간주간에 같이 이제 1심, 2심 판결문 그리고 상고 이유서, 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 법률적인 쟁점이 뭔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관이 필요하면은 해당하는 처분문서를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을 보고 혹은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건마다 다 이제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. 이 사건의 경우 어떤지는 제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. 사건에 대해서 못 보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답답하고 중앙감사 때까지 조속 기록을 제출하시다. 그리고 이 기록 인수인들에 이렇게 작성한 명의에 대해서 작성한 분이 누구이신지 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누구한테 갖다 줬는지에 대해서 중앙감사 때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 예, 그 부분도 일반론만 한 말씀만 드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대법관들이 재판 연구관 말고요. 국민들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지 않습니다.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